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히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잠시 양팔을 X자로 반대편 어깨를 잡아 나비 포옹을 해보자. 혹은 한 손으로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상대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네, 여러분들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3주차가 돼서 6장, 7장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6장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6장의 제목, 자기 대화.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자. 여러분들 얼마나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적절히 건네주고 계신가요?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자기 대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대화란 표현이 어색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자기 대화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음미해 볼까요? 책에서는 213쪽에 있는 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자기와의 대화는 자기와의 관계를 반영한다. 자기 불화를 겪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명령과 비난만 무성하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해 주지만 자신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혼을 낸다. 문제는 그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그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문을 표시하고 다른 표현을 강구해야 한다.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대화다운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여러 자아 간의 대화가 나타나고 자신에게 안부를 묻고 위로를 건네는 말이 오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친절이다. 제가 코치로서 사람들을 만나갈 때 이런 장면들을 진짜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의 코칭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어렵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화두가 분명 있어요. 제가 코치로서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정말 의아했던 점은 그분들의 대다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분들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분들을 만날 때 어떤 것이 그런 대화의 관계를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점을 의아해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걸 힘들어 했어요. 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까? 이번 6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대화를 하려는 우리들에게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총 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거울 속의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면 혹시 스스로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저 잘못된 경험이 있었을 뿐인데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라고 느끼진 않는지 돌아보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에 내면의 관찰자를 두는 것.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스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한 걸음 떨어져 지금 그 비난의 말이 사실인가? 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 그리고 조금 떨어져, 아, 지금 내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는 말들에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건네는 것. 반성까지는 괜찮지만 비난은 하지 않는 것. 설사 가끔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더라도 그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조차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이 6장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에 와닿으셨나요? 저에게는 그중 첫 번째 소제목, 거울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요.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 드리려고 해요. 책에서는 214쪽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눈빛, 표정, 그리고 말투를 보면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안부를 묻는데 쌀쌀 맞은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더 나아가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럴 줄 알았어. 으그, 꼴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일 리가 없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대할 것이며 당신이 힘들어할 때에는 공감과 위로를 보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말투에 성가심과 무성의함이 배어 있다면 상대가 나를 위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똑같다. 자신을 향하는 눈빛과 말투, 그리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세요? 실제 상담실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다.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낯설게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 표정, 말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태도는 무신경한 경우가 많다.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는 문제로 상담을 오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주로 언제 어떤 말로 자신을 비난하나요?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상황에서 자기 비난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자기 비난을 하는지,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대하는 일정한 태도, 말투, 그리고 비난의 소리를 알 수 있다. 우선 가만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자. 어떤 눈빛과 표정, 자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거울을 보면 눈길부터 잘 마주치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외모만 확인하는 용도로 거울을 본다. 한 번도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잘 지내나? 괜찮나? 지쳐 보이네. 같은 인사말을 건네지 않는다. 따뜻한 말은커녕 거친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최근에 거울 본 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거 들으시는 시점 기준으로. 거울 바라보시는 방식이 어떤가요? 진짜로 손만 씻고 진짜 뭐 묻었나만 체크하고 너무 자세히 봤다는 깜짝 놀랄까 봐 쓱 가버리진 않나요? 아니면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부족한 점부터 먼저 찾진 않나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나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나요? 216쪽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기 돌봄 워크숍을 할 때 나와 마주하기 시간을 갖는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2분가량 대면하는 시간이다. 말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들 눈을 쳐다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자기 눈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울까? 1차적으로는 어색한 느낌 때문이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차가움, 멸시, 냉대, 경멸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다. 2분이라는 시간은 참 길다. 그런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감정이 올라온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힘든 삶을 헤쳐온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왔다는 마음에서 미안함을 느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삶은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삶의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면 힘든 상황에서도 종종 자기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친절이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것처럼 자기 친절 또한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자기에게 먼저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친절의 핵심은 자기 대화에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많이 신경을 쓴다.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주의를 기울인다.
때로는 마음에도 없지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일부러 해주기도 한다. 타인과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 대화와 관련된 책을 보고 대화법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와의 대화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투로 건넬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이들의 내면에는 대화가 없고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 비난이 전부이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들의 내면에는 비난꾼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기 대화의 구조를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자기 친절의 여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의 언어와 대화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을 외면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습관적 반응에서 벗어나 한 번씩 자신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시작해보라. 오늘 거울을 볼 때 가만히 자기 눈동자를 보며 눈맞춤을 해보라. 어색함이 느껴져도 가만히 바라보라.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라. 꼭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안부부터 물어보자. 안녕? 오늘은 어때? 별일 없어? 자기 친절에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거울 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며 찬찬히 바라보며 인사해보자. 저는 코치로서 훈련하면서 저 자신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많이 변화했어요. 그냥 이제 거울 보면 눈을 마주 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향아, 괜찮아? 어때? 배는 고프지 않고 지금 아프진 않아? 지금 뭐 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이 긴 말을 저는 성향아 괜찮아? 성향아 괜찮아? 이 말 하나에 담고는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한번 이 에피소드를 들으셨다면 들으시면서 바로 거울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들으신 후에 화장실이든 화장대든 어디든 거울을 한번 쓱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책 읽을 때 추천했던 스페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거울, 그러니까 거울 서서 있는 그 거울을 본인이 앉아 있는 책상 곁에 두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죠. 내 모습을 보라고요. 거기 내가 있는 걸 보라고요. 밖으로만 향해 있는 시선을 가끔 거두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활동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너무 좋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주로 앉아 계시는 책상, 뭐 노트북 곁에 예쁜 거울 하나 두시고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내 얼굴 봐주는 거, 미소 한번 지어주는 거, How are you?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거. 어쩌면 그 단순한 것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다정한 자기 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그룹 코칭 갔다가 한 멤버분에게 건넸던 제 에피소드인데요. 전 예전에 이제 둘째를 오랜만에 낳고 나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확 늙어버리고 너무 초라해져서 진짜 밖에 한 걸음도 안 나가면서도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립밤을 항상 곁에 뒀어요. 약간 붉은기 있는 립밤.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성향이 힘내.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며 한 발자국도 집 밖에 안 나가면서 립밤을 발라준 적 있어요. 그냥 거울 속에 날 보면서요. 지금 네 겉모습 너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의 어떤 시그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만트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빨간 립스틱, 립밤은. 한번 여러분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것부터,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안녕, 어떻게 지내? 괜찮아? 뭐 필요한 건 없고, 오늘 어떤 거 먹여줄까? 뭐가 필요해? 다정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느낌이 괜찮으셨다면 곁에 거울을 두고 종종 스스로와 눈빛으로, 때때로 필요하다면 입으로 자기 대화를 조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힘들었는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저자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한 문구 구절이 우리를 지탱하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와닿았던 문장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어느 책에서 만난 문장이었는데요.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대요. 흔들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했던 작가에게 이 문장을 만나고 나서는 흔들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작가는 자신이 만났던 자기 돌봄 클럽 중 한 분이 친구가 건네주었던 말 중 흙길을 걷다 보면 꽃길이 나온다라는 문구가 위안이 되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저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많은 장례식을 가보았지만, 제 삶에서 처음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봤던 3일은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는데요. 친할머니의 장례식을 3일 동안 온전히 치른 후 햇살이 가득한 날 장례식장을 나오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짧을지도 몰라. 생각보다 인생은 짧다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는 엄청난 교훈의 문장으로 남아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으니 더 소중한 걸 용기 있게 하자. 도전되는 일 앞에서 좌절했을 때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으니 조금 더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임하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마다 생각보다 인생이 정말 짧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흔들리지만 가라앉지는 않는다. 흙길을 걷다 보면 꽃길이 나온다. 생각보다 인생은 참 짧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 한마디를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며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힘들 때조차 스스로에게 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활동이긴 한데요.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한번 거울 속에 가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봐 주실 수 있어요? 2분 정도 가만히 거울 속에 나를 본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겠어요? 질문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느껴졌나요? 여러분 자신과 진하게 마주한 그 경험담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또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